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불러오는 49가지 말인데요.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로 부와 행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펴내고 130권 이상의 저서, 강연과 세미나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혼다켄의 저서로 옮기니는 강지은, 출판사는 북싱크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운을 49가지의 말로 엄선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번째 운의 말에서 마지막 49번째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을 터득하셔서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할게요. 26번째 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지인 중에 거의 매주 같은 라면 가게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일정이 없는 한 대부분 그 가게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그 가게는 특별히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나 자주 다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맛이 있어서일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나는 엉겁결에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거기에 자꾸 가시나요? 그 라면 가게가 그다지 맛있지도 않다면서요. 그러자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면 가게 주인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요. 가게 주인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게가 망하지 않게 그곳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납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응원하고 싶기 마련입니다. 고교 야구에서 타석에 선 선수는 범타를 치더라도 필사적으로 1루를 향해 뜁니다. 반드시 아웃이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있는 힘을 다해 뛰는 선수를 보면 나도 모르게 힘내라며 응원하게 됩니다. 그 타자가 어차피 아웃인데 뭐하러 뛰어 라며 대충 걸었더라면 응원할 맛이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요령이 좋은 사람보다도 우직하게 땀을 흘리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즐거운 것에 우직하게 몰두해 보세요. 분명 누군가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27번째 말, 가슴 설레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운이란 가슴이 설렐 때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관찰해 보면 여러 곳으로 흘러갑니다. 디즈니랜드의 입구 게이트, 기다리는 손님들로 행렬을 이룬 디저트 가게 안, 공항의 출발 카운터.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세계에서 왠지 즐거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에 있다고 상상해 보면 당신도 가슴 설레게 되며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별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왠지 즐겁고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가 감도는 장소. 이런 곳에 좋은 운도, 좋은 운을 가진 사람도 모여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가슴 설렐 수 있는 장소에 몸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해서 적극적인 사람을 흉내내거나 무리해서 밝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가슴 설렘의 천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사람들은 설레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그들의 비즈니스는 잘 풀리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가슴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가슴 설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주변을 그 분위기로 물들이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느새인가 이쪽도 즐거운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슴 설렐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위에도 그 즐거움이 전파될 것입니다. 28번째 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어느 여성에게 고교 동창들이 보낸 결혼 축하 선물이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피로연을 열지 못했는데 우리가 무언가 축하 선물을 하고 싶다 하고 친구들이 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에게 부탁한 범랑 냄비가 도착한 것입니다. 예쁘게 포장된 포장지를 뜯고 여성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냄비만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냄비 뚜껑을 열자 한입 크기의 초콜릿 과자가 빽빽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냄비 바닥에는 그 초콜릿 과자를 한입 가득 물고 있는 고교 시절의 여성의 사진과 친구들이 써준 돌림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초콜릿 과자는 편의점에서 묶어 파는 값싼 것이지만 옛날부터 이 여성이 가장 좋아하던 과자로 방과 후에 늘 먹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친구들로부터의 즐거운 서프라이즈에 웃음과 눈물이 함께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냄비에 가득 차 있던 과자는 편의점 한 군데에서만 살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친구들이 분담해서 과자를 각자 사서 사진과 돌림 종이와 함께 냄비에 넣고 정성스럽게 포장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서프라이즈를 매우 좋아하며 이를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는 돈을 들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세밀하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보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서프라이즈로 상대방이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서프라이즈를 생각하고 있을 때의 당신은 그야말로 가슴 설렘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서프라이즈를 하면 할수록 당신의 운의 기운은 상승할 것입니다. 29번째 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 운이 따른다. 저는 기회만 있으면 자주 파티를 엽니다. 파티를 여는 첫 번째 목적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맞선과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소개라 1대1밖에 만날 수 없지만 파티라면 그 조합이 무한대입니다. 50명, 100명이 모인다면 그곳에는 다양한 만남이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주최한 파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비즈니스의 거래처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거나 봉사 프로젝트를 만드는 등 유기적으로 연결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결혼까지 간 경우도 1년에 몇 쌍은 됩니다. 이런 까닭에 세미나와 파티를 열 때마다 참가해준 사람들로부터 많은 감사의 메일과 편지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 전형적인 예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싶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이럴 때 찾고 있는 이상형에 딱 맞는 멋진 사람을 소개받게 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조합하면 재미있는 화학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세요. 여기서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장소를 마련해 준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이것이 당신에게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며 이것이 또 다른 멋진 만남과 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30번째 말, 눈앞에 없는 사람을 칭찬하면 인맥운이 좋아진다. 누군가가 본인을 칭찬하면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심리에는 칭찬해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칭찬함으로써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멋지게 칭찬할 수 있게 되면 자신도 즐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칭찬할 때마다 상대방이 멋진 점에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되고 마음속으로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에는 눈앞에서 칭찬하는 것보다 본인이 없을 때 칭찬하는 편이 몇 배나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상사인 과장으로부터 이 자료 참 잘 작성했어 라고 칭찬을 받으면 기쁠 것입니다. 한편 엘리베이터에 부장과 함께 탔는데 꽤나 열심히 일한다면서 땡땡 과장이 항상 칭찬하던데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과장한테 직접 칭찬받았을 때보다 훨씬 감동할 것입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칭찬을 듣게 되면 그 이야기에 신빙성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접 칭찬의 좋은 점은 칭찬한 사람과 칭찬받은 사람에 한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확산시킨다는 점입니다. 칭찬의 말을 한 당신도, 그 말을 전하는 중간 사람도, 귀로 들은 본인도 모두 행복한 기분이 됩니다. 이런 행복을 만든 사람에게 굉장한 운이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도 뒤에서 하는 험담이 아닌 뒤에서 하는 칭찬을 해보기 바랍니다. 31번째 말, 항상 온화하게 웃는 사람에게 운이 따른다. 사람은 누구나 온화하고 안정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감정적이 되고 그 언짢은 기분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발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언짢음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할 때에는 사실 마음속에서는 안 돼, 자제해야 돼 라고 외치지만 이것을 제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답답함이 더해져 더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폭발해 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성공했던 경영자가 잘못되어 버리는 전형적인 사례 중에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순조로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무심결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애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와 같이 사원들에게 감정을 표출해버리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원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단 사장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처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살리지 못한 채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무능한 사원만 남아 본격적으로 경영은 악화됩니다. 화는 스스로 운을 손에서 놓아버리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폭탄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멋진 운은 안정된 감정의 소유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폭탄은 버리도록 하세요. 32번째 말, 운이 좋은 사람으로부터 운을 나누어 받는다. 당신은 우승마에 탄다는 표현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싫어하시나요? 일본의 전국시대에는 어떤 대장에게 붙는가에 따라 일족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이때 승산 있는 무장에게 전직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행운이 있는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운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고 있는 말에 달라붙어 가게 되면 좋지 않은 운의 기운이 들러붙고 맙니다. 만약 이것이 전국 시대였다면 일족 전원이 전사했을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좋든지 나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도 자신이 장래에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우승마에 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더욱더 좋은 운의 기운을 받도록 하세요. 그렇게 운을 받으면 성공한 사람의 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운을 나눠주고 또 나눠줘도 계속해서 운이 샘솟아 나기 때문에 고갈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양 말고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눠받은 운의 기운으로 성공을 이룬다면 이번에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운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33번째 말, 운의 흐름을 느끼고 직감으로 미래를 읽는다. 어느 나라 어느 기업에도 영고성쇠가 있듯이 장소와 사람에게도 상승과 하락이라는 운의 흐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번영했던 토지가 인구 유출이 진행되어 과소화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예전에는 논밭이었던 토지가 쇼핑몰이 들어섬으로써 인구가 2배나 늘어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배우가 언제부터인지 화면에서 모습을 감춥니다. 반대로 시원찮던 배우가 역을 하나 잘 맡아서 일약 인기 배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다양한 국면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의 흐름을 읽고 상승세의 것을 선택하면 운의 기운이 올라가지만 하락세의 것을 선택하면 자신의 운의 기운도 하락하게 됩니다. 기의 흐름을 읽는다는 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느낌에 순종한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많은 것들을 감지합니다. 오늘은 왠지 나가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기분이 다운돼. 특별한 근거도 없이 무언가를 느낄 때 거기에는 별로 즐겁지 않은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그 감각에 따르세요. 반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느 특정한 사람과 있으면 편안해지는 것은 그곳에 좋은 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소에 자주 가고 이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접함으로써 당신의 운의 기운은 상승합니다. 기를 느끼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은 감각인 것이 당신에게는 도무지 싫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감각에 따르세요. 34번째 말, 좋은 질문이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우리들은 하루에 몇백 번이나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중요한 날에는 왜 꼭 비가 오지? 나는 왜 인기가 없을까?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왜 이렇게 좋은 일만이 생기지?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싫은 일, 아쉬운 일에 대해서는 왜? 어째서? 라며 자신을 힐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질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운이 따라오는 것으로 의식해서 바꾸어 봅시다. 왜 과장은 나를 칭찬했을까? 왜 나는 친구들이 많을까? 왜 나는 운이 좋을까? 크든 작든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충만해져 운의 기운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질문할 때에는 그 사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땡땡 씨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어떤 때인가요? 지금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고 있을 때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높아져서 즐겁고 가슴 설레는 기분에 빠지게 됩니다. 이 가슴 설렘은 다양한 곳으로 전염이 되어 그 장소 전체가 좋은 운의 기운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35번째 말, 진정한 라이벌과의 마찰이 운을 만든다. 일본의 프로 장기기사 하부 요시하루 씨와 대담했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용왕과 명인과 같은 지위가 있는 일부의 기사들만이 주목을 받지만 실제 장기의 세계에서 상위 몇십 명은 대부분 실력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종 시합에서의 대전 성적을 잘 살펴보면 1승, 2승의 근소한 차이로 대부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시합에 있어서도 종료 직전까지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며 아주 조금 수를 잘못 읽는 것으로 지게 됩니다. 이렇게 실력이 팽팽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절차탁마하며 보다 높은 경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만이 열심히 한다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라이벌이 없으면 큰 성공을 얻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달리고 있으면 저 사람이 가는 곳까지 나도 힘내서 가야지 라는 의욕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 달리면 이 정도면 충분해 라며 비교적 레벨이 낮은 곳에서 스스로를 납득하고 맙니다. 옆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기도 하고 없으면 좋을 텐데 라며 성가시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진정한 라이벌이란 결코 서로의 발목을 잡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잘 안 되는 것을 서로 위로하며 같이 포기하는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서로 마찰을 빚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싹틔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누구를 라이벌로 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보다 조금 고수인걸? 이라고 생각되는 실력 있는 라이벌이 있다면 행운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함께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라이벌에게 져서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좋은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이기는 약한 사람들만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좀처럼 당신의 레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의 기운을 올려주는 존재는 조금 고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36번째 말,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마음도 운도 열린다. 누군가 싸움을 하거나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편이 운의 기운이 상승한다는 것은 누구나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잘 안 돼 라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한 군데라도 저 사람의 이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의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쉽게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콧대가 높은 것이 예쁘다고 해서 반대로 낮은 코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낮은 코라고 생각하지 않고 작고 귀여운 코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수가 적은 점잖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너무 어둡고 우울해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사려 깊고 위험 있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들 중에 매력 포인트를 발견한다면 이 세상은 멋진 사람으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서투른 사람은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도 단점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모두 얼굴이 쭈글쭈글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 아이가 제일 예뻐라고 느낍니다. 머리카락이 별로 없는 게 너무 귀여워. 동글동글한 아기 돼지야. 아빠를 쏙 닮아서 괄괄한 목소리로 울어. 객관적으로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엄마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 사람의 엄마가 되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 어떨까요? 이것만으로도 단숨에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누구든 좋아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세계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친구이고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37번째 말, 듣는 힘을 기르면 운이 열린다. 학창시절 미국에 체류했을 때 저는 영어를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가족이 저를 위해 이런저런 말을 걸어줬지만 그저 웃음으로밖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그들의 애정에도 부응하고자 저는 무조건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밖에 하지 못했지만 표정과 몸짓, 손짓으로 과장된 반응을 해보인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상대방이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그때 지인의 연고를 찾아가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의 마음에 들어 그들로부터 친구를 소개받지 못한다면 다음 동네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야만 했는데 마음에 들만한 말을 구사하지 못했기에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작전을 짜본 것입니다. 시행착오 끝에 생각한 것이 아까 말한 맞장구의 천재가 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라도 맞장구라면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100%까지는 모르더라도 자신의 이야기에 흥을 북돋아 준다면야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한가한데 말상대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듣는 자세를 좋게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들으려는 자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비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는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피곤한 건지 일 생각을 하는 건지 남편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남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실망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적당히가 아니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좋다면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봅시다. 38번째 말,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하는 명상을 한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틀림없이 운의 기운은 상승합니다. 적당히 한마디로 감사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감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마워요 라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조용하게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 보길 바라는 곳이 신사불각이나 교회와 같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파워스폿이라 불리는 유명한 곳부터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작은 곳까지 일본에는 신사불각이 아주 많습니다. 그곳을 가벼운 마음으로 들러 운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덕분에 가족 전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일할 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장을 하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의 기운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또한 성묘를 가는 것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무덤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해 봅니다. 간혹 무덤을 불길한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묘지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운의 기운을 바꾸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있을 때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묘를 하거나 파워스폿에 가서 흐트러진 운의 기운을 정돈해 봅시다. 39번째 말, 무언가를 버리면 운이 열린다. 우리들은 어렸을 적부터 물건을 소중히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소중히 하라는 것을 착각해서 버리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운의 기운을 막기도 합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때때로 버림으로써 소중하게 할 수 있다인 것입니다. 버린다는 말에 이질감이 있다면 처분한다고 말을 바꿔봅시다. 나에게 불필요한 물건이나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해서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낭비인 셈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쓰지 못하는 낭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집 냉장고를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이 적당히 채워져 있다면 냉장고는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오래된 식품이나 곰팡이가 생긴 식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냉장고의 온도는 적절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곰팡이가 옆으로 퍼져 다른 식품까지도 못 먹게 됩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분간 입을 일이 없는 오래된 옷은 숨쉬지 않는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에 죄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 새로운 옷으로 보다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버리든지 누군가에게 주는 편이 좋습니다. 이래서도 업무를 과다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손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 5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중 3가지는 놓고 나머지 2가지를 빠르고 완벽하게 끝냅니다. 이렇게 성공을 체험하게 되면 다른 일은 더욱 잘 풀립니다. 하지만 5가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도 이것도 저것도 잘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시험 삼아 집을 정리하고 쓰레기 봉지 10개 분량의 불필요한 물건을 버려보면 기분이 후련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쾌한 상태일 때야말로 멋진 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40번째 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때에 운은 찾아온다. 인류의 운동선수는 항상 자신의 컨디션을 베스트로 유지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컨디션은 운동선수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라도, 가정주부라도, 학생이라도 좋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베스트 컨디션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폭음 폭식을 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초조해하거나 낙담하는 등 베스트 컨디션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둡니다. 이것이 스포츠의 세계였다면 당신은 예선 탈락으로 본선에도 진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처럼 얻은 기회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자신의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형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아침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밤에 집중력이 올라가는 타입이라면 밤의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궁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유로운 일이라면 낮 이후부터 일하기 시작해도 좋으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전 중에는 별로 무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됩니다. 또한 환경 조성도 중요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들썩한 곳이 오히려 일이 잘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목표를 세세하게 설정하는 편이 움직이기 쉽다는 사람도 있고 대략적인 틀만 정해놓는 편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의 운동선수들은 모두 올림픽이나 대회 당일까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 코치로 붙어 있고 컨디션에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전날의 연습에서 근육이 늘어나거나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가 다릅니다. 베스트 컨디션이 아닐 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승부를 걸어보자는 식으로 오히려 대범하게 밀고 나가는 편이 운을 불러들입니다. 금메달의 뒤에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습니다. 베스트로 승부하려는 평소의 진심에 운은 찾아옵니다. 41번째 말, 누구도 원하지 않는 리더를 경험하면 운이 따른다. 어렸을 적부터 소극적이었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공부도 스포츠도 모두 평균 정도로 눈에 띄지도 않고 학급 위원과 같은 리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직해서도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은 성실하게 수행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손을 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바뀌게 된 계기는 신입사원 환영회에서였습니다. 그의 부서에는 매년 10명 전후의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환영회를 하는데 결산기와 겹쳐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고 어느 누구도 총무 역할을 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모두 빠져나가 버려서 별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에게 순번이 돌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도 바빴지만 본래 성실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대충대충은 하지 못하고 가게 찾기, 일정 조정, 예산 설정 등 꼼꼼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덕에 부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었으며 즐거운 환영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그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보고 있던 윗사람들이 대견하게 생각해서 그 후 프로젝트 리더로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동료 중에는 총무 같은 걸 맡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매니저직과 같이 회사의 직책이 부여되는 리더는 하고 싶지만 시시한 잡무나 귀찮은 회식의 리더는 맡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무와 같이 작은 리더를 경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의 단계를 크게 상승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까 그는 윗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신입사원들로부터도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되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적극적으로 작은 리더를 맡아보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우리들이 편했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운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대대적인 발탁은 당신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42번째 말, 긴급 대처를 잘하면 운이 따른다. 어느 중견 사무기 업체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출하하기 직전의 상품 설명서에 크나큰 인쇄 실수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자체를 다시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스티커를 붙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관리하는 부서의 인원이 적어서 아무래도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때 영업부의 한 과장이 외근 나가 있는 부하들을 불러 모아서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분담시켰습니다. 이런 대응이 상당히 훌륭했기 때문에 과장은 상사들로부터도 부하들로부터도 크나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를 훌륭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큰일을 맡게 됩니다. 반대로 위기로부터 도망가 버린 사람은 운도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에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디가 다른 것일까요? 위기에 강한 사람은 긴급 모드로의 전환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몇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꼭 우리들이 방심하고 느긋하게 있을 때 찾아옵니다. 이럴 때에는 재빨리 긴급 모드로 전환해서 그 위기에 전력으로 맞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3번째 말, 베스트일 때 다시 3번 공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제가 자주 가는 일본 요리점에 요리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하는 요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메인 요리가 아닌 곁들이는 야채 하나에도 멋들어지게 칼집을 넣습니다. 예를 들면 당근으로 붉은 잎사귀를 만들고
오이로 푸른 잎사귀를 표현합니다. 분명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우리들의 눈은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그의 요리는 충분히 맛있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이 아닐까요? 연일 만석이 되는 인기 요리점인데 그 수고를 다른 곳에 쓰는 편이 득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저는 그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을 하시나요? 그러자 그는 귀찮다고 느껴지는 그때부터 다시 3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공을 들이기 때문에 가게가 번창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그를 본받아 책의 교정을 체크할 때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최소 3번은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과 첨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대충 하려고 하면 대충 할 수 있으며 공을 들이려고 하면 공을 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사로부터 땡땡에 대해 3가지 안을 금요일 중에 제출하도록 이라는 지시를 받으면 보통 3가지 안을 금요일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 마무리가 덜 됐는데 라고 느끼는 안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에이, 뭐 그래도 기한 내로 안을 만들어 제출했으니까 됐지 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운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궁리합니다. 3가지라고 했지만 5가지를 내보세요. 기한보다 하루 빠른 목요일에 내보세요. 안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첨부해 보세요. 이렇게 작지만 조금 더 노력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은 손에 넣을 수 없는 운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44번째 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솔선하는 사람이 운을 불러온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은 가능하면 멀리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싶은 것입니다. 가만두면 점점 더 편하게 지내려고만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커다란 운을 잡은 성공자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들고 더러운 일을 솔선수범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 떨어져 있는 운을 혼자서 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틀을 깨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자동차 용품 회사 옐로회 창업자 가기야마 히데사부로 씨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가기야마 씨는 매일 아침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한 일로 유명합니다. 원래 청소를 좋아하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가기야마 씨는 처음 취직한 곳에서도 독립해서도 솔선해서 사내의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사장이 되어서도 화장실 청소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당시의 자동차 용품 업계는 지금과 같은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 사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기야마 씨는 청소를 함으로써 그들의 거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사장이 아무리 열심히 청소해도 모두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절 강압 없이 담담하게 혼자서 청소를 했습니다. 사원들이 솔선해서 함께 청소하게 되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걸릴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기야마 씨는 화장실을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맨손으로 변기를 닦았으니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원들도 한번 맨손으로 청소를 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환한 얼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기야마 씨는
일본을 아름답게 가꾸는 회를 발족시키고 선두에 서서 마을 청소에도 힘썼습니다. 거기에서도 배수구의 진흙과 같이 가장 더러운 곳에 우선 손을 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일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요령 있는 사람, 요령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흔히 합니다. 만약 요령 있는 사람이 상사로부터 맨손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령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 좋은 후배에게 청소를 떠맡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들키지 않는다면 됐다. 나는 요령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그치고 맙니다. 한편 억지로 떨떠름하게 청소를 한 후배는 대단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곳에 맨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니까. 난관을 돌파한 후배는 한층 성장해서 그 후로부터는 뭐든지 덤벼 라는 자세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싫은 일, 귀찮은 일이야말로 자진해서 하도록 하세요. 45번째 말, 자신을 기쁘게 하면 운이 찾아온다. 당신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가요? 큰 목소리로 웃거나 진심으로 즐겁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요? 당신이 자신의 접대 담당자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성인이 된 지금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움직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족이나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생일 정도는 누군가가 서프라이즈를 기획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부모님이나 파트너조차도 당신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굉장한 불행에 빠졌거나 낙담해 있을 때라면 걱정해 줄지도 모릅니다. 또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한다거나 애인에게 차여 한숨만 푹푹 쉬며 죽고 싶다고 한다면야 걱정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각자 바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관여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책임져야만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쾌적하게 생활합니다. 다른 시점에서 보면 본인이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기쁜지를 알고 기분 좋은 공간과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집에 살며 자신의 취향인 멋진 인테리어에 둘러싸여 생활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가족과 직장 동료와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사고방식은 언뜻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나를 내 스스로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우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하세요. 이 사람은 무엇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을까? 어떤 공간을 좋아할까? 보통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가슴이 설렐까? 어떤 일을 할 때 빛이 날까? 매일 시간을 어떻게 쓸 때 행복할까? 이런 항목들을 나의 전속 행복 청부인으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접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궁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기쁨을 만들어주세요. 처음에는 돈이 들지 않는 여유롭게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서서히 레벨업을 하면 됩니다. 당신의 기술이 좋다면
당신이 맡은 이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6번째 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이 따른다.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 자산가로 태어나는 사람? 금전운이 좋은 사람은 돈의 흐름을 끌어당기는 기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자산 10억 원, 연봉 4천만 원인 공무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산은 1억 원이지만 연봉이 1억 원인 사업가가 또 한 사람 있다고 합시다. 어느 쪽의 사람이 금전운이 높다고 생각하는지요? 추측 가능하겠지만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풍요로움은 스톡이 아니라 플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을 잘 벌고 잘 쓰는 사람이 자산은 있지만 돈의 흐름이 정체된 사람보다 미래에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방금 두 사람의 예에서 말하면 10년 후 더 풍요로워질 사람은 아마 1억 원을 버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에게는 다이나믹하게 돈을 사용하고 다음 수입을 창출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찬스는 돈의 흐름이 빠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갑니다. 돈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앞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부자가 되는 빠른 길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도 잘 쓰는 사람에게 금전운은 돌아갑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만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매일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일 밤 다른 사람과 만나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사람이 미래에는 안정될 것입니다. 돈을 수중에 갖고 있어야지라고 느낄 때야말로 자진해서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성에 숨어 상대방이 가기만을 기다릴지 성에서 나와 공격을 할지 이와 같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도 이것과 비슷해서 성 안에 숨어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당하지 않는 대신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자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과는 결말이 다릅니다.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집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운은 오지 않습니다. 낭비를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지금 수중의 돈을 잘 사용해서 미래의 가능성을 펼치기 바랍니다. 47번째 말, 사귀는 사람을 바꾸면 운명도 바뀐다. 우리들의 일상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샐러리맨이랑만 만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 정신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대화 내용도 상사의 험담이나 회사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할까에 대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서도 함께 있는 사람이 임원급인지 과장급인지 평사원인지에 따라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한편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프리랜서의 마음이 됩니다. 이를 어떻게 딸 것인지, 개런티가 얼마인지, 어느 회사가 잘 결제해 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 내용도 투자, 비즈니스 모델, 해외 진출, 골프, 트라이애슬론과 같이 사업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화제가 됩니다. 주부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레벨에 따라 화제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장래에 어떻게 되고 싶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래에 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큰 회사의 경영진이 되고 싶으면 장내 경영 간부가 되는 그룹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행복한 주부가 되고 싶다면 남편의 흉을 보며 떠들썩해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일보다 가족이나 친구를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싶다면 평일 오후에 가족끼리 바베큐를 즐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속하고 싶은 그룹의 사람들과는 마음과 화제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맞지 않는 것을 잘 참고 새로운 그룹에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붕 떠 있는 느낌이거나 이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분 나쁨, 어색함을 견디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새로운 그룹에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이 진정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룹에 몸을 던져보세요. 48번째 말.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한다. 당신은 매일 어떤 생활을 하는가요? 우리들의 생활은 누군가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집니다. 가족을 위해 가사를 하고, 가족을 위해 회사에서 영업을 하며, 가족을 위해 미용실에서 손님의 머리를 자릅니다. 이때 가사를 하고 있으면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되며,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 일로 기뻐하는 고객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회사는 기쁨을 주는 사람 수만큼 경제적 이익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받을 때마다 무언가의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사기의 영업맨이라면 새로운 복사기의 도입으로 사무 작업의 효율이 좋아져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고마워요. 라는 말을 고객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고객으로부터의 고마워가 한 달에 한 번인지 매주인지에 따라 영업 성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고객의 고마워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마워라면 감격한 나머지 신규 고객을 소개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워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 시스템은 고마워를 많이 모은 사람이나 회사가 성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기 레스토랑은 고마워라고 말하는 많은 손님들로 연일북적입니다. 만약 맛이나 서비스가 나쁘다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를 한 번만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고마워를 받는 곳만이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얼마나 고마워를 받고 있는가요? 가사에서도 일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까?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생각하세요. 이런 곳에 고마워도 운도 모이게 됩니다. 49번째 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이 찾아온다. 운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가장 훌륭한 일 중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신의 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신사의 이야기를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신께 의존만 하는 사람에게 운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점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프다고 들으면 전력을 다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은 특별히 병에 걸린 사람에 한해서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 연애로 힘들어하는 사람, 인생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서 전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막 결혼한 커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입시에 합격한 조카가 즐겁고 내실 있게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이유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도 눈치채지 못한 멋진 미래를 내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됩니다.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면 날이 갈수록 세상이 더 멋져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은 매일 진화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쪽으로 향해 갑니다. 이런 기도 속에 사는 것이 정말로 운이 좋은 것입니다.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이런 기분이 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부터 먼저 기도해 보도록 하세요. 반드시 행복한 기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